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이전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종목들을 얼마만큼 샀느냐 팔았느냐 이 매매 동향을 장 중이나 장마감 후에 꼭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파생 상품인 선물과 옵션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 매매 동향을 통해서도 주가 지수를 상승과 하락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 상품인 선물과 옵션의 그 복잡한 구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생 상품인 선물과 옵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주가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과 옵션의 매수, 매도, 그 매매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우리 이런 선물, 파생 상품인 선물과 현물, 우리 주식시장이죠. 실제 종목과의 그런 연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뭐 선물, 현물, 메커니즘을 모르면 증권 떠나라. 뭐 맨 아래 선물 시장을 알아야 주식 시장에서 이긴다. 이만큼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선물과 옵션, 파생 상품이 주가 지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선물과 옵션의 매매 동향을 파악해서 주가 지수를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 선물 뭐고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매매 계약 체결부터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대상과 대금이 교환되는 계약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이 결제되는 현물 거래, 우리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현물하고 거래와 다르게 매매 계약일과 물품의 인도가 다른 계약이다. 즉 만기일이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옵션 얘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는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옵션 거래는 선택권을 상품화한 파생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에 우리가 일반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는 3, 6, 9, 12 이렇게 4번 둘째 주 목요일이고요. 옵션 거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은 뭐 옵션과 선물 거래 동시만기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물과 옵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생 상품이라고. 이 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근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래서 새롭게 생긴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선물과 옵션이라는 것도 파생이라면은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근간은 우리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잡고 이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스피 200은 말 그대로 우리 코스피 중에 우량한 종목, 시가총액이 큰 우량한 종목,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거 200 종목을 뽑아서 지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데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이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과 옵션을 얼마만큼 매수했느냐, 매도했느냐, 그 매매 동향을 갖고 주가 지수를 예측하기 위함이니까는 그 이전에 선물과 옵션이 어떤 수익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뭐 오른쪽에 보면 도식화가 됐는데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도
공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을 뭐 일반적으로 했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 매매 거래인데,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높은 가격에서 미리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되갚음으로써 그 떨어진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선물과 옵션에도 이 공매도 개념을 조금만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물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물 매수. 선물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만기일까지 내가 산 그 지수보다 주가가 더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목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A 종목 사갖고 오를 것이라 예상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고, 선물 매수도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것에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해서 이제는 팔아갖고 수익을 얻는 거다. 근데 그 아래 보면 선물 매도가 있습니다. 선물 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이제는 미리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개념하고 비슷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콜, 뭔가 어감적으로 콜, 상승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풋, 하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콜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가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매수한다. 올라갈 권리를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풋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풋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팔 권리를 산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콜 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주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풋 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주가 지수가 하락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콜 옵션 매수는 알겠는데 콜 옵션 매도라는 게 있어요. 이 매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매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 옵션은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는 건데, 콜 옵션 매도를 하면은 공매도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풋 옵션은 하락할 것에 베팅해서 수익을 낸다고 그랬는데, 풋 옵션을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했다면은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위에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선물 매수는 이 세 가지는 주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베팅을 상승해 하는 것이고, 아래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는 주가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을 난다.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도식화된 그 내용을 이제 글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선물 옵션의 수익 구조. A라는 선물을 아까 매수한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 지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선물을 매도했을 때는 주가 지수 가격이 내릴수록 수익이 커지는 것이고, 참 쉽죠. 그리고 콜 옵션을 매수, 상승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이 커진다. 그리고 콜 옵션을 매도했을 경우는 공매도라고 그랬죠. 주가 지수가 하락해야지 수익이 커진다. 그리고 풋 옵션 매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랬죠. 풋 옵션을 매수하면은 가격이 내릴수록 수익이 커지고, 풋 옵션을 매도, 공매도 개념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내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과 옵션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른쪽 화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 가격이 있고 현물 가격이 있는데, 이 선물 가격은 현물 코스피 200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되면은 이렇게 균형 가격 도달 베이시스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마이너스를 해갖고 그 차이를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론적인 여기 선물 가격은 만기가 됐을 때는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 선물은 369, 12 만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369, 12 만기일에는 이렇게 0으로 같아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만기일 이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이자 비용이랑 보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론 선물 가격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조금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 이런 것이 현물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보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다, 이것을 우리는 콘탱고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콘탱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선물 가격이 더 조금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현물, 뭐 우리 주가 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게 더 높으면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역시정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잘 아는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익 거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베이시스가 이제는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익 거래로 매수 차익 거래과 매도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말이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서 현물과 선물이 차이가 나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서 차익.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는 선물 가격이 고평가, 요 위에죠. 콘탱고일 때. 선물 가격이 고평가일 때는 당연히 0대 0으로 맞춰지기 위해서 선물 가격이 고평가니까 선물을 매도를 하고 현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탱고일 때 현물이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매도 차익 거래는 선물 가격이 저평가, 요 아래죠. 백오데이션. 선물 가격이 저평가, 현물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물을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현물을 매도를 해서 0대 0, 베이시스는 0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프로그램이 현물을 매도해서 주가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라고 그러는데, 이 차익 거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현물을 매수하고 매도한다. 그래서 현물을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할 수가 있다. 그것이 프로그램 매매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논외로 차익 거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발생이 된다면 현물과 선물의 차이로 인해서 차익 거래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차익 거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프로그램과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차익은 말 그대로 선물과 현물하고 차이가 아무 상관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대세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스켓 매매, 우량 대표주 한 15종목씩 이렇게 일정하게 큰 바구니에 담는지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거래, 매도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 거래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바스켓 매매를 하기 위해서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선물, 옵션, 이런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만큼 매수를 했는지, 이것을 주가 지수에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론을 통해서 실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은 당연히 우리가 중요시 지금 현재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 했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 했습니다. 오직 개인만 이렇게 순수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내용, 선물, 콜옵션, 풋옵션입니다. 선물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8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했더라도 외국인의 자금력이 훨씬 큰 금액으로 8천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하락을 하였을 겁니다. 요 오른쪽이 장중 어제 9시부터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외국인이 8천억을 매도를 하는 시간대별 추이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 선물을 시간대별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매도 금액을 늘리고 있죠. 주가 지수, 검은색 선이 주가 지수인데요. 주가 지수도 그와 함께 동달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을 매도, 그리고 주가 지수도 동일하게 하락.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크게 매도를 할 때는 주가 지수 또한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외국인이 매도한 선물 금액 8천억이라는 꽤 큰 금액을 매도했기 때문에 다음 날도 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주가 상승의 베팅,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주가 하락의 베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콜옵션은 19억, 풋옵션은 45억, 풋옵션 하락에 더 많은 베팅이 들어가 있죠. 아울러 우리가 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한 가지 더 이해할 점은 콜옵션과 풋옵션인 해지용으로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 해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와 다르게 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콜옵션을 일부 금액을 매수를 해서 선물에 나는 손실을 콜옵션 매수로 만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지용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외국인과 기관은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물론 단독으로 콜옵션과 풋옵션 지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관관계 해지용으로도 콜옵션과 풋옵션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가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보지만은 이렇게 파생 상품인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의 매매 동향도 꼭 하루에 코스피나 코스닥 매매 동향과 같이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 내용 들으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우리 현물 코스피나 코스닥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매매 동향과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방송을 꼭 들으신 후에는 항상 장 중에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얼마만큼 사고 있는지 그것을 보실 때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도 얼마만큼 사고 파는지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별 장 마감 후에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장중에 추이를 이렇게 꼭 한 번씩 봐주십시오.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지금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을 장 시작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주가 지수가 중간에 반등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것도 하루하루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시각을 갖는 안목도 분명히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가 지수를 예측할 때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과 그리고 옵션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통한 예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